이번 영화는 승부입니다. 90년대 초에 한국 바둑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황제 조훈현과 천재 이창호 이 두 사람의 스토리를 아주 흥미롭게 담은 영화입니다. 이것이 승부니까. 올해 3월 26일에 개봉을 했고요. 원래는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 이제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건에 의해서 공개가 잠정 보류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어렵게 올해 3월에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아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바둑 되게 모르는데 바둑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너무 어려운 내용 아니냐.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바둑을 잘 몰라요. 바둑을 잘 모르면서도 이제 가서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냥 바둑은 거들 뿐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 그리고 심리를 연출적으로 엄청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 바둑 모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라.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승, 드림, 리바운드, 아마존 활명수, 카운트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린 영화들 공통점이 있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아실 건데 스포츠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 2년 동안 스포츠를 다룬 영화들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둑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바둑은 스포츠입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이었고요. 이창호 구단 덕분에 바둑이라는 게 스포츠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한국의 바둑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 이창호라는 사람이 만약에 군대를 가서 그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은 다시 이 강국들 뭐 중국이나 일본에게 놓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서도 스포츠로 인정을 하고 이창호 구단에게 이제 병역 혜택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BTS도 군대 가서는 받지 못할 혜택을 이창호 구단은 누린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군화인데요. 이창호 구단은 신발끈을 잘 묶지 못했대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그 긴 그 군화에 신발끈을 묶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군대에서 아예 이창호 구단을 위한 군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똑딱이 형태의 군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영화를 보실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 정보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자면 70년대, 80년대 바둑은 중국과 일본의 세상이었어요. 한국은 거기에 3파전으로서도 아예 들지도 못했고 저 아래에 있는 바둑 최약층이었고 중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아예 한국과는 바둑을 거의 더 주지 않는 그런 좀 자존심 상하는 시대였던 때고요. 그런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둑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일본으로 많이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한국에 이제 조훈현이라는 사람이 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미 9살에 최연소 바둑 기사가 될 정도로 실력이 좋았고 더 바둑을 배우고자 이제 11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세고에라고 하는 바둑 원로분에게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한테 배우면서 13살에 일본의 신잉왕 타이틀을 딱 거머쥐고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 이제 조훈현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고 군복무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24살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와서는 국수라는 최고의 타이틀을 이제 거머쥐게 되죠. 한 나라를 바둑으로서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죠. 결정적인 한 방이 올림픽 같은 바둑 대회가 있는데요. 그게 응시배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조훈현이 출전을 하게 돼요. 그것도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티켓이 뭐 4장, 3장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일본이랑 중국에서 한국에 그냥 한 장 줬는데 그게 조훈현이 이제 가서 경기를 뛰게 된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들과 바둑 대결을 하면서 중국에서 탑에 들어있는 네웨이핑이라는 분을 딱 꺾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에서는 기존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일을 이제 달성을 한 상황이에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대통령 재량으로 카퍼레이드하고 막 손 흔들고 그냥 국민 영웅이 된 거죠. 그렇게 그의 그 바둑 인생이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11살의 바둑 소년 이창호를 이제 만나게 되죠.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천재라고 막 얘기를 해요. 내 손자인데 내 아들인데 천재입니다. 뭐 바둑 잘 둡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훈현 구단은 9살에 프로가 됐잖아요. 이 이창호는 11살이 되었을 때 1등으로도 아니라 2등으로 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훈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천재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바둑을 두고 나면은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복귀를 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둔재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조은현 구단은 이창호를 직접 테스트를 해서 천재 기질이 있는 걸 직접 확인하고서는 내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내제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흔히 무협지나 이런 거에선 많이 나와요. 무협지에 보면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서는 그 스승의 집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무술 배우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들이 다뤄지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스승이 자신의 집에 제자를 들여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르침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조은현 구단도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 세고에라고 하는 그 스승 밑에서 내제자가 되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창호도 그렇게 바둑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재미적인 요소는 사실 이거예요. 둘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그 두 사람의 바둑 스타일은 너무 달라요. 조은현 구단은요, 되게 빠른 판단하에 날카롭게 공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제비입니다. 근데 이창호 구단은요, 우직하게 바둑을 둬요. 장고에 장고를 하고서는 한 수를 둡니다. 너무 신중하게 둬서 별명이 돌부처라고 나와요. 서로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둘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재밌는 게 아니라 이창호 구단은 바둑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자로. 그러면은 그 사람을 모든 걸 다 배우기 위해서 제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창호 구단은 그 가르침 속에서 본인의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스타일의 바둑인이 된 거예요. 그게 하필이면은 스승의 스타일과 완전히 극과 극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영화 속의 스승과 제자 같은 경우에는요, 스승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뭔가 딱딱하고 고지식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는 뭔가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예요. 스승님이 뭔가 자유롭고 유머러스하고 살짝 가벼운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제자인 이창호 구단이 오히려 고집이 세고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캐릭터로 보여져서 되게 무겁고 우직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영화 두 사람의 실제 스토리를 반영을 해서 만든 건데 어디서 가져왔느냐, 당시 두 사람의 한 경기를 다룬 다큐가 한 편 있습니다. 제목도 승부예요. 그 다큐를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의 관계는요, 단순하게 그냥 한 집살이를 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바둑에서는 스승과 제자이긴 하지만 집에서는 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가족 같은 관계이기도 하고요. 바둑 경기 앞에서는 엄청난 또 라이벌이기도 하죠. 그런 되게 복잡 미묘한 그 감정, 그런 감정들을 배우 이병헌과 유아인이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면까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되게 인상적인 게 바둑 결승전을 가는데요, 같이 집을 나서고 같이 차를 타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큐를 보고 이 영화를 보시면요, 이 두 프로와 이 두 배우가 뿜는 그 기운, 그 아우라가 느껴지는 게 거의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현실 반영 진짜 지리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스승인 조은현의 경우 제자 이창호에게 패배한 때가 응시배에서 우승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황제 자리에 오른 딱 3년째인 그 상황인데 패배를 해버린 거예요. 제자에게 넘기게 된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황제의 자리를 탈환하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얼마나 그 뭐랄까, 제자로부터 느꼈을 그 딜레마? 제자 앞에서는 되게 괜찮은 척 하지만 제자 없을 때는 그 패배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솔직한 모습을 이병헌 배우는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 영화를 관람하시는데 아주 재미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영화를 두 배우의 연기력만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두 사람의 그 관계를 되게 외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장치로 이제 이 세 배우를 말하고 싶어요. 배우 현봉식과 고창석은요, 영화 초반에 당시 조은현의 위상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창호의 그 천재성을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화의 초반 설정을 자연스럽게 설득당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두 사람의 그 미묘한 그 긴장감이 발생되는 순간부터는 조우진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서 그 사제지간의 관계를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둑의 그 진행 과정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을 잘 몰라도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승부란 영화, 저는 진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봤던 영화인데요. 배우들의 감정도 되게 좋긴 하지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스포츠적인 요소가 아닌 앉아서 하는 정적인 걸 다루고 있음에도 영화를 보는 내내 막 알게 모르게 긴장을 참 많이 하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